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주머니 속에 혹은 은행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돈은 안전합니까? 우리는 흔히 내 통장에 찍힌 숫자가 그대로 내 자산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금융시장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파도가 24시간 내내 칠흑 같은 바다 위를 떠다니고 있습니다. 이 파도 한번 잘못 치면 뉴욕 월스트리트의 엘리트 펀드 매니저부터 서울 여의도의 직장인 개미 투자자까지 순식간에 휩쓸려 나갈 수 있죠. 도대체 정체가 뭐냐고요?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놈입니다. 이름부터 뭔가 어렵고 전문적인 냄새가 나죠? 뉴스에서 엔캐리 청산 공포라느니 글로벌 증시 폭락의 주범이라느니 떠들 때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채널 돌리셨던 분들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2026년, 그러니까 바로 내년이나 내후년쯤 이 거대한 파도의 흐름이 역사적으로 뒤바뀔 조짐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건 단순히 환율이 조금 오르고 내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식 계좌, 대출금리, 더 나아가 우리 경제의 운명까지 뒤흔들 수 있는 시한폭탄의 타이머가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소름 돋는 경제학에서는 이 복잡해 보이는 엔캐리 트레이드를 아주 쉽고 아주 적나라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돈의 흐름을 읽는 자만이 살아남는 시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 한 번만 제발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게 도대체 뭔지 아주 직관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경제 용어 다 떼고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바로 공짜 점심입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지만 지난 수십 년간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마치 공짜 점심 같은 기회가 널려 있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에게 마법의 신용카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카드는 돈을 빌려서 현금 서비스를 받는데 이자가 0%입니다. 아니, 심지어 돈을 빌려가면 은행에서 고맙습니다 하고 밥값을 쥐어주기도 해요. 말도 안 된다고요? 그런데 옆 동네 다른 은행에서는 돈을 맡기면 이자를 연 5%씩 줍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0% 이자 카드로 한도 끝까지 현금을 뽑아서 5% 이자 주는 옆 동네 은행에 저금하겠죠? 그러면 나는 가만히 앉아서 아무런 노력도 없이 5%의 공짜 수익을 챙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의 본질입니다. 여기서 돈을 빌려주는 0% 이자의 은행이 바로 일본이고 5% 이자를 주는 옆 동네 은행이 미국이나 다른 고금리 국가들인 셈이죠. 그렇다면 왜 하필 일본 돈 엔화였을까요? 여기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슬픈 역사가 깔려 있습니다. 1990년대 초반 일본의 거품 경제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부동산은 반토막이 났고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됐죠. 사람들은 지갑을 닫았고 물가는 끝없이 추락했습니다. 디플레이션이라는 경제의 암흑기가 찾아온 겁니다. 일본 중앙은행은 죽어가는 경제에 어떻게든 숨을 불어넣기 위해 금리를 내리고 또 내렸습니다. 결국 제로 금리를 넘어 돈을 맡기면 오히려 보관료를 받는 마이너스 금리 시대까지 갔죠. 전 세계 어디를 둘러봐도 일본만큼 돈을 싸게 빌릴 수 있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엔화는 단순히 일본의 화폐가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값싼 자금 조달처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이제 이 트레이드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왜 이게 투기꾼들에게 마약 같은 유혹인지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겠습니다. 여기 월스트리트의 트레이더 스미스 씨가 있습니다. 스미스 씨는 일본 은행에서 연 0.1%라는 믿기 힘든 초저금리로 1억 5천만 엔을 빌립니다. 환율이 1달러에 150엔이라고 치면 대략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3억 원 정도를 손에 쥔 셈이죠. 스미스 씨는 이 엔화를 당장 팔아서 달러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 100만 달러를 들고 미국 국채를 삽니다. 당시 미국 국채 금리가 연 4.5%라고 가정해보죠. 계산기를 두들겨 볼까요? 스미스 씨가 일본에 갚아야 할 이자는 고작 0.1%입니다. 그런데 미국 국채에서 나오는 수익은 4.5%죠. 가만히 앉아서 4.4%의 차익을 먹는 겁니다. 이걸 금리 차익, 영어로는 캐리라고 부릅니다. 100만 달러에 4.4%면 4만 4천 달러, 앉은 자리에서 연봉 수준의 돈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대박은 환율에서 터집니다. 스미스 씨 같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엔화를 빌려서 팔고 달러를 사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에 엔화가 넘쳐나니 엔화 가치는 떨어지고 달러 가치는 오릅니다. 이걸 엔저 현상이라고 하죠. 처음에 1달러에 150엔이었는데 1년 뒤에 엔화가 더 똥값이 되어서 1달러에 160엔이 됐다고 칩시다. 스미스 씨는 나중에 돈을 갚을 때 달러를 다시 엔화로 바꿔야 하잖아요. 엔화 가치가 떨어졌으니 더 적은 달러만 써도 빌린 1억 5천만 엔을 갚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이자 따먹기에 환차익까지 더블 딥으로 수익을 챙기는 구조가 완성되는 거죠. 이러니 전세계 헤지펀드들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공짜 점심은 정말로 없는 법입니다. 이 달콤한 엔캐리 트레이드에는 자칫하면 파산으로 직행하는 지옥의 문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공포의 이름은 바로 엔고, 즉 엔화 가치의 급격한 상승입니다. 아까 스미스 씨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스미스 씨는 1달러당 150엔일 때 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상이 변해서 엔화 가치가 폭등했다고 가정해보죠. 1달러에 130엔이 됐다고 칩시다. 이제 갚을 날짜가 됐습니다. 원금 1억 5천만 엔을 마련해야 하는데 환율이 130엔이니 이제는 100만 달러가 아니라 약 115만 달러가 필요하게 됩니다. 잠깐만요. 스미스 씨가 번 돈은 얼마나 되죠? 원금 100만 달러에 이자 수익 4만 5천 달러를 합쳐도 104만 5천 달러밖에 안 됩니다. 갚아야 할 돈은 115만 달러인데 가진 돈은 104만 달러. 순식간에 10만 달러 넘게 빚쟁이가 되는 겁니다. 1년 내내 머리 굴려서 번 이자 수익, 환율 한 방에 다 날아가고 원금까지 까먹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 공포가 전염병처럼 번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언와인딩, 즉 청산이라고 부릅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극장 안에 사람들이 꽉 차 있습니다. 모두가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영화를 즐기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불이야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엔화 가치가 오를 거라는 소문이 도는 순간 사람들은 너도 나도 가지고 있던 미국 주식, 채권, 부동산을 미친 듯이 팔아치웁니다. 왜냐? 빨리 달러를 만들어서 엔화 빚을 갚아야 하니까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식과 채권 가격은 폭락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빚을 갚으려고 엔화를 사들이니까 엔화 가치는 더 미친 듯이 폭등합니다. 엔화가 오르니 빚 갚기가 더 힘들어지고 그러니 자산을 더 급하게 팔아야 하는 악순환. 바로 죽음의 소용돌이가 시작되는 겁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리고 최근 몇 번의 주가 폭락 사태 때 우리가 목격했던 그 끔찍한 패닉셀링의 배후에 바로 이 엔캐리 청산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시선을 미래로 돌려봅시다. 다가오는 2026년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문가들은 2026년이 거대한 변곡점이 될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누려왔던 혹은 방관해왔던 엔캐리 트레이드의 황금기가 저물어가고 있다는 신호가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있거든요. 가장 큰 핵심 변수는 바로 일본 중앙은행 BOJ의 변심입니다. 잃어버린 30년을 지나오면서 일본에도 드디어 물가가 오르고 임금이 오르는 인플레이션의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제로 금리를 유지할 명분이 사라진 거죠. 일본은행 우에다 총재는 이미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했고 앞으로 금리를 더 올릴 기세입니다. 반면 바다 건너 미국은 어떤가요? 인플레이션이 잡히면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금리를 내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난 몇 년간은 미국 금리는 하늘 꼭대기에 있고 일본 금리는 바닥에 있어서 그 차이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금리 차이가 엔캐리 트레이드의 연료였죠. 그런데 이제 일본은 올라오고 미국은 내려갑니다. 양쪽의 격차가 줄어드는 대수렴의 시기가 2026년에 본격화된다는 겁니다. 격차가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굳이 환율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일본 돈을 빌려 투자할 매력이 사라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착륙입니다. 금리 격차가 천천히 줄어들면서 투자자들이 눈치껏 조금씩 돈을 빼는 거죠. 엔화는 서서히 강세로 돌아서고 글로벌 자산 시장도 큰 충격 없이 조정받는 시나리오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미래죠. 하지만 우리가 대비해야 할 건 두 번째 시나리오, 바로 경착륙입니다. 만약 일본이 생각보다 금리를 급하게 올리거나 미국 경제가 갑자기 휘청거려서 금리를 확 낮춰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혹은 세계 어딘가에서 전쟁이나 위기가 터져서 사람들이 안전자산인 엔화를 찾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그 극장의 비상구로 수만 명이 동시에 뛰어드는 대참사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수조 달러, 아니 가늠조차 안 되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일시에 시장에서 빠져나가면서 전세계 증시가 발작을 일으키는 거죠. 2026년은 바로 이 유동성 파티가 끝나는 해가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시장을 떠받치던 든든한 형님 같았던 엔화 자금이 갑자기 빚독촉을 하는 저승사자로 돌변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는 단순히 삼성전자 실적이나 미국 연준 의장의 입만 쳐다봐서는 안 됩니다. 일본의 금리 결정 뉴스, 엔화 환율의 움직임을 매의 눈으로 지켜봐야 합니다. 엔화가 갑자기 강세로 튀어오르는 날, 그날이 바로 전세계 주식시장이 흔들리는 전조가 될 수 있으니까요. 특히 한국 주식시장은 외국인 자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 외국인 자금 중 상당수가 엔캐리 자금과 얽혀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엔캐리 자금이 빠져나가면 우리 코스피 코스닥도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2026년 엔화의 귀환은 우리에게 위기일 수도 혹은 누군가에게는 폭락장에서 저가 매수의 기회를 잡는 일생일대의 찬스일 수도 있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그것은 지난 수십 년간 세계 경제의 혈관을 타고 흐르던 달콤한 사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약발이 떨어지고 금단 현상이 찾아올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싸게 빌려서 비싸게 투자한다, 이 단순하고 강력했던 공식이 깨지는 순간 과연 우리는 어떤 파도를 마주하게 될까요? 지금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이 거대한 변화에 대비되어 있으신가요? 혹시 아직도 설마 일본이 금리를 올리겠어? 라며 안일하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역사는 항상 방심하는 자에게 가장 가혹한 법입니다. 2026년 엔화가 몰고 올 새로운 파도 앞에서 여러분은 휩쓸려가는 난파선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파도를 타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서퍼가 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제는 엔화를 단순히 여행 갈 때 환전하는 돈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소름 돋는 경제학은 여기까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돈의 흐름을 꿰뚫어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롭고 날카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